굽이치는 황허의 물길과 장쾌한 한시가 만나는 여행. 지난 여정에선 변방으로 시집간 왕소군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황허는 문명의 시원을 찾아 떠납니다. 그 길에 펼쳐진 웅장한 타이양산은 수많은 문인 묵객의 사연을 품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백년 하청, 100년을 기다려도 황허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흔히 중국인들은 이런 황허에서 태어나 황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5,464km 황허의 물길을 따라가는 여정. 오늘은 문명의 젖줄이 든 황허를 만나러 산시성 남부의 도시 린펀을 거쳐 핑야오 구청으로 향합니다. 중국에선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보려면 산시성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가야 할 도시가 있는데요. 화하 제1도, 중국의 첫 번째 도읍지 린펀입니다. 중국의 전설상의 성군 요임금이 도읍해 평평한 땅이란 뜻의 평양, 핑양으로 불렸던 곳이죠. 요묘입니다. 요임금의 사당. 우리가 그 최고의 태평성세를 요순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아주 오래된 옛날에 최고의 태평성세를 이끌었던 요임금을 뵈러 왔습니다. 문명시조라고 쓰여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자신을 이제 그 황제의 자손 혹은 염제의 자손 해서 이제 염황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문명으로부터, 중국 문명의 시작은 이 요임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문명의 시작은 황하 문명을 일으킨 주역이 요임금이에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거 보고 싶어 왔어요. 이게 저거 안에도 어딘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건 모조품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뱀 같죠? 이 용이에요, 용. 이게 중국의 처음 문양으로 나타난 용의 모습이에요. 그 중국 제1용, 첫 번째 용이라고 그래요. 요임금이 다스리던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이 점점 사슴의 뿔, 매의 발톱 등을 취하며 오늘날의 용이 된 겁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사당은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 때 창건돼 수차례 재건과 보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주요 건물은 바로 여기 광운전입니다. 요전이라고도 하죠. 요순 시절을 이끌었던 최고의 황제 요임금입니다. 전설적인 태평성세를 열었던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양옆으로 쭉 큰 붉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비방목이라고 해요. 비방목.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면 남을 비방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본래 그런 뜻이 아니고 크게 말을 하고 적게 말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제 하소연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했는데, 뭔가 백성들 중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이걸 좀 조사해달라, 새기는 거야. 글자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때리는 거야. 때리게. 요임금이시여,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옵소서.
불만을 날리는 나무 비방목. 훗날에 등장하는 신문고와 대자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열린 마음으로 백성의 뜻을 알고자 했고 다스림의 올바른 길을 소통하고자 했던 성군의 증표입니다. 이런 요임금 시절엔 백성들이 모두 행복했겠지요? 요임금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정작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도 좀 잘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요임금을 칭송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노래가 그걸 알려줘요. 이게 격양가라는 노래거든요. 격양이란 말은 이제 돌멩이 같은 걸 맞추는 놀이예요. 이렇게 딱 맞추면 이제 이기는 그런 놀이인데 옛날 놀이죠. 요임금이 오늘날 시찰을 갔어요. 자,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가? 역시 백성들이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나를 좀 찬양하겠지. 그런데 어떤 노인네가 저렇게 이제 그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日出而作，日入而息，照镜而饮，耕田而吃，地利与我何有哉？日出而作，日入而息，照镜而饮，耕田而吃，地利与我何有哉？ 임금은 이때 백성은 그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태평 시절이겠죠. 이걸 화표라고 그래요. 화표. 화려한 표식, 화표인데 이게 보통 궁궐 앞에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곳이 이제 황제가 거하는 궁궐이니 너희들은 경배해라. 그래가지고 궁궐을 장식하는 그런 기둥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의 전신이 우리가 아까 봤던 비방목이에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거기에 적고 두드리는 그 비방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최초에 미미했던 용이 위엄있게 기둥을 감싼 화표엔 온갖 신성한 의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황제의 권위인 셈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화표를 보고 있자니 그 옛날 소박했던 요임금 때가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태평성대를 간직한 천년고성 핑야오구청 평효고성으로 향합니다. 산서성에서 가장 이름난 관광지 평효고성에 왔습니다. 옛날 성체로 유명한 곳인데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막 들끓어요. 들끓어. 핑야오구청.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이곳은 명청대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된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입니다. 골목을 걷자니 마치 중국의 한 시대극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재미난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대패질하듯 면을 뽑습니다. 이쪽에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따오샤오미엔이라고 해서 우리말 발음은 도상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만드는 장면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많이 먹는데 여기서 이제 도상면 한 그릇 먹고 가자고요. 여긴 채칼 같은 걸로 미는데 면 뽑는 기술이 다양합니다. 거의 예술인데요. 싹 날아가는데 확 날아가 툭 떨어지는 게 아주 이 면이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
간단하게 보여도 면을 고른 크기와 두께로 깎는 게 보통 신공으로는 안 된답니다. 물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금방 익어요, 금방. 그런데 왜 여기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국수를 만드나? 이게 징기스칸 때문이랍니다. 그가 여길 정복했을 때 한족이 정변을 일으킬까봐 칼을 다 몰수했다네요. 금방 뒤에 탕이 되어 나왔어요. 이렇게. 와.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도 즐겨 먹었다는 따오샤오미엔 도상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면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약간 우리 수제비 맛하고 비슷하네요. 우리가 먹는 면처럼 이렇게 가는 면이 아니라서 거의 수제비하고 비슷한데요? 식후경 핑야오, 배도 불렀으니 이제 구경 가시죠. 이렇게 완벽하게 옛날 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여기가 그냥 길이 굉장히 넓고 이게 부자 동네라서 그래요. 이게 옛날 금융가였잖아요, 금융가. 바로 여기네요. 중국의 첫 번째 은행, 일승창. 청나라 때부터 시작된 은행입니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시작한 중국의 사설은행을 표호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생겨난 표호가 전국에 지점을 두면서 번창하자 핑야오는 그야말로 청나라의 월스트리트가 됩니다. 이런 표호의 주 임무가 은표를 발행하고 회수하는 건데 지금의 수표나 어음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그 은표, 인표라는 건데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돈을 맡기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어딘지 여행해가지고 다시 또 일승창 분점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만 주면 거기서 돈을 주는 거니까. 이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전혀 뭐 현금을 분실할 우려가 전혀 없고. 고금을 사실 은표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인 금융활동인데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진상, 산시성의 상인들입니다. 여기가 따 짱구이방, 총책임자, 은행장 집무실입니다. 이 짱구이란 말이 이게 돈 괴짝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사장을 가리킬 때 짱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중국인을 얘기할 때 짱깨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짱구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음식점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부를 때 짱꼬이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부르는데 그걸 짱깨 이렇게 알아듣고서 또 산동 방언이 아마 짱깨처럼 들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산동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예, 짱꼬입니다. 짱깨가 아니고. 의롭게 세상의 재물을 취한다는 진상의 철학. 그들의 표호는 사라졌지만 그 전통만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한족 고성의 전통미를 뽐내는 핑야오구청.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말답게 발길을 닿는 곳마다 명청시대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옛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엔 무역과 금융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진상들의 고급 개인 저택도 많은데요. 여긴 핑야오구청의 4대 부호의 집 마지아 따유엔 마가 대원입니다. 이게 개인 집을 저렇게 높이 누각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 마씨 집안의 큰 정원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저택엔 3개의 큰 정원과 6개의 작은 정원 그리고
197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특히나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 금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然后看它的楼梯，一磅高一磅低，左磅高，看我的走姿，脚要呈丁字形。 이 지하 계단이 이게 왼발 내려가고 오른발 내려가는 게 이게 딱 차이를 줘가지고 아주 진짜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지하 금고로 내려갑니다. 금은 보화가 무진장 숨겨져 있는 지하 금고로. 야, 근데 여기 이거 참 설계 잘했네요. 이렇게 딱딱 응? 이제 균형 맞춰 내려갈 수 있도록. 아,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계단 설계가 나 처음 보네 이런 거. 아, 여기군요, 여기. 아, 이게 드디어 예, 지하 금고 입구입니다. 견물생심이라 전시용이지만 욕심이 나네요. 이렇게 참 그냥 온갖 재물을 다 쟁여놓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더 보고 있다간 욕심이 더해질 것 같아 서둘러 이 집에 진짜 매력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시원하게. 네. 아, 내려다 보입니다. 아, 위에서 지붕을 내려다보니까 참 이쁘네요. 꼭 와호장룡의 무림 고수들이 나타나 이 지붕 위를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 누각이 이제 이곳 마시 집안에서 제일 높은 데 자리한 누각입니다. 아, 여기에서 제왕처럼 이제 이 모든 평요성을 다 내려다봤군요. 아, 저쪽이 이제 북문이네요, 북문. 해 저물 무렵 이곳에서 내려다본 핑야오의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한때의 번화함은 지고 왠지 쓸쓸함이 물들어 가는데요.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마따오 청공 이런 말이 있어요. 마도 성공이라 말이 도착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마시 집안이 이제 그냥 큰 성공을 이뤄가지고서 이렇게 거대한 저택을 일구었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어디 갔나 알 수가 없대요. 마시 집안에서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재물은 오래 못 가는 거죠. 고성의 밤은 또 다른 운치를 선사합니다. 특히 핑야오구청은 전통 여관인 객잔으로 유명하죠. 은은한 달빛 아래서도 멋스러운 옛집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밤에 먹고 마실 걸 잘 넣고. 이런 의자도 참 좋네. 딱 앉아서 이렇게. 여기 탁자도 멋있고. 이게 침실이에요, 침실. 300년 됐다는 객잔의 내부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이 밤을 홀로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핑야오의 맛있는 소고기를 한번 초에 찍어서. 이야, 이게 기대가 됩니다. 우와. 식초 맛도 진짜 너무 좋고 고소하니 맛있어요, 진짜.
여기에 또 다른 벗, 시가 빠질 수 없습니다. 날린美酒郁金香，玉碗盛来琥珀光。但是主人能醉客，不知何处是他乡。不知何处是他乡。